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단풍 빠르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피치스 앤크림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아직 많이 나는 그런 시기가 아닌데도 이렇게 핑크빛 얼굴로 이렇게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듯 다른 다육이에 비해 빠르게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는데, 그런 다육이들을 잘 살펴보면 아마 나이가 있는 다육이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 피치스 앤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 6년은 키울 정도로 생명력도 강하고 제 기온차에 민감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데요. 이 키우고 있지만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기온차만 나도 알록달록 핑크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시기가 빨리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피치스 앤크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기온차가 많이 나야지만 단풍이 들기보다는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더 빠르게 단풍이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육이 클로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옆에 후레뉴와 다르게 더 빠르게 핑크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죠. 이렇게 핑크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 다육이들이 종류가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둥글고 백분이 살짝 묻어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다육이보다 더 빠르게 단풍이 들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나이가 있는 다육입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기온차만 나도 단풍이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힘보다는 뿌리가 제대로 퍼지면서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오렌지빛 단풍으로 빠르게 변신을 하지만 얼굴 크기는 자꾸 줄여간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얼굴을 화려하게 보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뿌리 치료를 한 다음에 새로 자리를 잡아줘야지만 이렇게 프레뉴처럼 통통하게 건강한 초록빛 얼굴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후레뉴 같은 경우도 나이가 있는 다육인데 작년에 이렇게 오렌지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 가지고 올 봄에 분갈이 용토 사박토에 자리를 잡아주면서 뿌리 치료를 많이 하고 나서 이렇게 옥빛 색감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쪽 잎 같은 경우는 성장을 더 많이 했습니다. 아마 뿌리 힘이 더 좋다 보니까 더 커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뿌리 치료가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단풍이 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다육이 위주로 나이가 어린 다육이보다는 나이가 있는 그런 다육이가 더 빠르게 단풍이 든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풍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이 후레뉴 SP처럼 분갈이를 수시로 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후레뉴 SP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대략 한 1년 정도 지난 상태고요. 제가 완벽하게 어떻게 단풍이 들어갈까가 궁금해 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 잎도 많이 작아졌습니다. 잎도 많이 작아져 가지고 아마 이 화분 속 안에 있는 뿌리가 꽉 차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잎을 줄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잎은 작아지지만 색감은 더 화려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태보다는 한 11월 이후부터는 더 진한 오렌지 단풍 얼굴로 변신을 할 겁니다. 이렇듯 이 기온차가 첫 번째가 많이 나야 되고 나이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화분 속에 뿌리가 꽉 차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단풍이 3시간 이하의 환경에서는 잘 들지 않습니다.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건조하게 키워야 되고 화분 속 흙에 영양분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햇살이 3시간 이하의 환경에서는 마사를 50% 정도 넣을 정도로 물빠짐이 좋고 영양분이 최대한 오래 머물러 있게 만들어 버리면 얘네들이 웃자라기 때문에 이 햇살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물빠짐이 아주 좋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키우겠다고 영양분을 뿌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죽으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햇살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최대한 물을 주는데 물을 빠르게 빠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영양분이 부족해 가지고 성장도 느려지고, 중요한 거는 단풍이 빠르게 든다는 것은 좋은 거는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다육이의 특징이, 다육이의 매력이 뭐냐면 기온차에 따라서 화려하게 잎 색감이 변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예쁘게 감상을 하고 나서 그저처럼 화려하게 변신했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단풍이 다른 다육이에 비해 단풍이 빠르게 들고 단풍이 화려했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았을 텐데요.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는 분갈이를 통해서 성장을 만들어내고 휴식기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나이가 있는 그런 다육이고 오래 키우고 있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단풍이 더 빠르게 든다라는 거, 그렇지만 위험성은 더 노출이 더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 계절 성장하는 봄, 가을에는 참 바쁜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갈이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단풍이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화려하게 단풍이 들고 있다 그러면 그 다육이 같은 경우는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그런 다육이인 거죠. 단풍이 특히 분갈이하고 나서 더 진하게 단풍이 들어간다 그러면 분갈이를 잘못한 겁니다. 분갈이를 했다 그러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후레듐금처럼 이런 색감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그리고 홍영처럼 이런 색감이 정상적인 색감이라는 거. 지금 시기에 이 정도면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다른 다육이에 비해 색감이 더 빠르게, 단풍이 더 빠르게 든다라는 거, 이 정도만 참고하신다 그러면 키우고 있는 다육이가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을에는 단풍을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온차가 많이 나게 해야 되고, 화분은 좀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갈이는 최대한 늦게 해서 뿌리가 화분 속에 가득 차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햇살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갈이 할 때 이 영양분을 많이 넣게 되면 성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제대로 단풍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을 단풍이 화려하게 든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성장기에는 꼭 분갈이를 해가지고 이 뿌리가 나이를 들어가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악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봄에 분갈이 하고 나서 이 안쪽에 있던 자구들이 빼곡히 올라오면서 폭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 단풍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롤리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풍이 올해는 들어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가 있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지금 올 봄에 약간 고생을 했습니다. 이 고생을 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단풍이 다른 다육이에 비해 빠르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을 이후부터 11월 이후부터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단풍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가을 이후부터는 11월 이후부터는 다육이를 건드리지 말고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감상하면서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